TV 김재구입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그 유승민 대권 도전한 이 두 사람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이것을 보고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은 그 이준석하고 유승민의 관계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념관 이것 좀 제가 시사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이준석과 함께 다닌 그 뉴욕 대학 교수님이 있어요. 나이도 뭐 이준석 대표랑 같은 나이인데 뉴욕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이고 현직 교수님인데 이분도 뭐 그런 말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5대5로 성비를 맞추던 비례대표 공천을 7대3이나 8대2로 낮추자고 한 건 정말 놀랍게도 누구냐?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현재 5대5 성비를 맞추던 비례대표 공천을 7대3이나 8대2로 이렇게 맞추자고 얘기를 한 것은 누구냐? 이준석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공정 이런 얘기와는 또 별개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준석 이분이 정확한 팩트도 없고 정확한 중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달라요. 이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박지영님.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2012년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약을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여기서 어린 놈이 정치를이란 책을 썼어요. 누가? 이준석 현 국민의힘 대표가. 거기에 27살 패기로 넘치던 이 청년은 국내 모 증권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때 부익부 빈익빈을 불합리성을 채용 과정에서부터 절감을 했다고 그 책에 씁니다. 누가?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하버드 출신이란 이유로 면접도 보지 않고 채용됐다는 이준석은 비상위권 대학이나 지방대 학생들은 인턴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현실에서 분노를 했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이준석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능력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이런 책을 왜 썼어? 정반대로 책을 쓰고 지금 생각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니까 국민의힘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홍준표 의원도 자기가 복당을 시켰어. 들어왔어. 그리고 또 저격해. 조심하세요. 내 확 그냥 한 번 더 그러면 또 탈당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이 너무 아니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보세요. 여성 비례대표 50% 할당제는 실패했다고 단언하는 그 이준석, 그리고 여가부는 이익 집단이 됐다고 말하는 이준석 여가부, 거기다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은 태극기 부대와 비슷하다 이런 말을 짓거리는 이준석, 또 나치와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비난하는 이준석,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할당제에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준석.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리고 대신에 능력 있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는 엘리트주의를 설파한다는 이준석.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뭐 하버드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도 보지 않고 채용이 됐다는 이준석은 비상위권 대학이나 지방대 학생들은 인턴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뭐 부익부 빈익빈의 불합리성을 채용 과정에서부터 절감을 했대. 그러면 지금 곧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지금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지금 대표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 갖고 있는 그 생각관이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낙선을 거듭해온 영선 정치인이 블루오션을 발견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게 뭡니까? 이대남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이대남 분노를 일으켜서 이준석이가 여기에서 당권까지 잡는데 요걸 이용해 가지고 당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2016년도에 그 저 강남역 살인 사건 여러분 신문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미투가 아주 대한민국을 휩쓸었어요. 미투가. 그다음에 2019년에 M번방 분노하면서 아주 결집한 20대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이 너무 당하잖아. 아니 대한민국 여성은 계속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여성들이 그 장혜영, 유호정 같은 이런 의원들을 배출하면서 정치 세력화로 나아갈 때 20대 남성들은 남쪽 커뮤니티에서 모여서 울분과 욕설을 내뱉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란 이유로 우대받은 적이 없고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울분을 터쳤는데 이것을 잘 긁어줘가지고 누가 이준석이가 아주 얕게 얍삽한 거죠. 그리고 공부 잘하고 리더십 뛰어난 여학생들을 회장으로 모셨으며 피자는 더 많이 먹는데 데이트 비용은 반만 낸다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군대까지 성실히 다녀왔건만 잠재적 가해자라고 막 분노가 솟구친다. 이런 것을 이제 커뮤니티 남자 20대 남성들이 이제 잘 모이는 그 남쪽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다는 건데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 가지고 이 남쪽 커뮤니티 20대들을 계속 긁어준 거예요. 당신들 말이 맞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저 진중권 교수는 야, 쟤 지금 뭐 하는 거니 이준석 쟤? 쟤는 뭘 배웠지 하버드에서? 이렇게 나왔던 일이죠. 존 덴버튼님 어서 오시고요. 이복민님도 오셨네. 감사합니다. 벽인님 충성, 바이스님 충성. 그런데 이때 이준석 대표가 나는 너네들 편이다 이렇게 외치고 그냥 앞장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당대표 거머쥐려고 그런 꼼수를 부린 거지. 그리고 여성들을 아주 비하해버리고 20대 남성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정말 많은 가해자 피해자다. 이렇게 이제 같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호랑이 등 삼아가지고 제1야당 대표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누가? 이준석이가. 대단하죠.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뜻한 바를 이루었으면 갈라치기도 멈춰야 하는데 지금 계속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 부족, 치솟는 집값 등 20대 남성들의 고통이 여성과 할당제 탓이라는 그런 빗나간 분노를 누가? 이준석이가 현재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믿었던 이준석이가 당대표 딱 거머쥐더니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어디 뭐 출장 갔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바람을 일으켜서 당권을 딱 거머쥔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준석 대표가. 이건 문제가 있죠. 이번에 뭐 저 토론 배틀인가? 그것도 토론 배틀도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바른정당 사람들, 오세훈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 거머쥐고 들어왔어요. 대변인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능력주의입니까 이게?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어서 오시고요. 호가님도 들으셨네. 그러니까 여성 취업률,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코로나로 직장 잃은 남성이 3만 명, 여성은 1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자라 차별받는 적이 있느냐? 이런 말만 뒤풀이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고 이게 지금. 남성은 코로나 때문에 한 3만 명의 직장을 잃었고 여성은 10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남성 우월주의가 맞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준석이 20대들 갈라치기 해가지고 여성과 남자를 갈라치기 해가지고 당권 딱 거머쥔 다음에 지금은 왜 쑥 들어가 있는 거야? 아무튼 주말에 소개한 그 36세 이분 말 할게요. 미국의 뉴욕 대학 교수님이 누구죠? 이준석을 얘기하는데 AI 석학 조경현 뉴욕 대학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동갑이자 카이스트 출신 공학도다. 그런데 차별에 대한 인식과 해법이 전혀 다르게 놀고 있는 이준석.
도대체 나는 이준석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 대학 교수가 그러면서 이준석은 여성 공학도들이 출산과 육아로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금과 강의를 모두 이준석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장학금을 모두 뉴욕 대학 교수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기부를 한다네. 장학금으로. 그런데 A 분야에서 여성 연구자가 부족하면 데이터의 평양과 오판을 증폭시킨다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 장학금을 다 내놓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과 운 덕분이라고 얘기해요. 우연과 운.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하버드대학교 청년대표로 이어져 온 자신의 스펙이 오로지 노력과 실력 덕분이 아니고 자기는 운이 따라줬고 그리고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이준석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력과 실력으로 나는 하버드를 나왔고 나는 노력과 실력으로 당권을 쥐었고 나는 노력과 실력으로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뉴욕 교수와 이준석을 비교해보면 너무 많은 인성이 표가 나죠. 여기서 정영임님, 러브님 어서 오시고요. 김유근님도 오셨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이게 세계 모든 그 기업들이 다양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필사적으로 준수하려는 건 그것은 여성과 유색 인종 등을 동정해서가 아니고 백인 남성 엘리트만 있어서 조직의 창의가 말살이 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치명적 손해를 입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성적과 능력으로 줄을 세우겠다는 것은 이것은 이준석의 공정한 경쟁은 20% 엘리트들에게만 이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나머지 80%는 다 여기에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공정이 아니잖아요. 이준석이가 말하는 공정은 가짜다. 부원님 어서 오시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가짜지 그게 뭐요? 아니 경기장에 진입할 수조차 없는 나머지 80%를 외면한 그런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예요. 뉴욕 대학 교수의 말은 자 20대 30대 여성들은 그래서 국민의힘을 보이콧했다. 나는 국대다. 이런 토론 배틀에서 여기 보세요. 기가 막혀요. 여기에 지원한 564명 중에 여성은 63명밖에 여기에 출전을 안 했어요. 나머지 전부 남성들이야. 기가 막힌 거죠. 자, 이념 정치, 계파 정치 그 타파에는 박수를 보낸다. 하나 90도 폴더 인사도 신선했다. 자, 여기까지 좋다. 그런데 표를 위해서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참 못된 짓이다. 정말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당장 추미애 씨가 패미에 반대한다면서 숟가락을 얹지 않던가? 지금 현재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펼친 10가지 고명이 아주 어우러진 비빔밥론이 정답이다. 공정만큼은 공준도 정말 중요한데 이준석의 과거와 현재가 너무 다르고 또 이준석이가 말하는 자기는 실력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말도 이거는 너무 자만 오만 그리고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거지. 내가 볼 땐 정말 이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이준석 대표를 너무 많이 비판을 해서 죄송한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유승민 이분이 지금 얘기한 부분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김소연 변호사는 유승민한테 그래 여가부 그거 폐지하는 거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가부 폐지는 여가부를 이 정부가 잘못 운영하고 여가부 장관을 잘못 임명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것이지, 제대로만 잘 굴러가면요 여성가족부가, 아니 여성을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돈 빼먹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그렇다고 이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여가부를 폐지한다? 난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김소연 이 변호사도 여가부 폐지를 찬성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그분 개인적인 뭐 생각이니까 그거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김수현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승민 씨가 여가부 폐지를 드디어 들고 나왔다고 하는군요. 양성평등의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겠다는 주장을 했나 본데, 의원이 정치의 위험성에 대해 조만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권력 독재를 정당화해주는 온갖 의원이들은 통상 독재를 헌법화하는 수단, 그리고 인민민주주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유승민 씨가 여가부 폐지 이야기 하다가, 여성 할당 이야기 하다가 그냥 왔다 갔다 뭐 이준석 대표랑 똑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내 이름이 재고인데 어쨌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임대감님. 그러니까 유승민이는 정말 무슨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몰라. 중요한 건 그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라 믿을 수는 없지만, 공수처 설치나 탈원전 관련 특히 시벌 조직에게 자금줄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법안 같은 거는, 이런 것은 정말 사회경제기본법 발의자여서 믿을 수가 없다. 유승민이가 그런 것도 발의했나 보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유승민은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렇게 망둥어처럼 뛰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했다가 대한민국 여성들한테 돼지게 터졌거든. 누가? 유승민이가요. 근데 또 지금 또 그 얘기를 또 들고 나오는 거야, 이 승민이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연결돼 있어서 별도로 여가부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승민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 저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의원위를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장을 맡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통령이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자리 위원장을 자기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이제 바꿔가면서 임명을 하는데, 일자리 위원장 맡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줬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일자리 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이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남성도 3만 명 정도가 일자리 잃었다고 나오는데, 무슨 일자리를 줬어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일자리 준 적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 저는 개님. 그런데 유승민이 말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양성평등위원장을 맡겠다는 거예요.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이 유승민이를 누가 찍어주느냐고. 모르지. 아니 뭐 3표 나오겠지, 4표는. 그리고 19대 대선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저는 상당히 페미니스트입니다, 제대로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유승민이가 5년 뒤에 똑같은 공약을 또 내놔요. 그렇게 공약 내놓을 게 없어? 자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고, 정신 넉나간 양반아. 여성가족부 폐지를 할 거고,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하지도 않다.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다. 그리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많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여성을 그렇게 위하는 그런 부처는 폐지해야 되는 거 맞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절반이라는데, 그런데 이걸 폐지한다?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미래 5년 정도는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여성들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어요. 한 5년 정도만 잘 정책을 보수가 들어가서 잘 만들면, 그러면 그때 5년 후 차차기 대통령이
들어오고 또 국회에서 그때쯤 되면 여성가족부 폐지하면서 또 다른 기구를 만들면 되든가 아니면 뭐 그 폐지를 그냥 폐지하든가 그때쯤 되면은 대한민국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직장 같은 데나 모든 게 잘 정리가 될 거라고요. 그때까지는 좀 여성들한테 좀 도와주자. 그 논리는 김정은 논리고 그리고 5년 후에 폐지하든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저는 못마땅하다. 두고 보십시오. 뭐 이준석 대표가 2년 동안 잘 임기를 마치면 좋은데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님이 생각은 달라도 대권 때는 뭉치면 돼요. 오케이 말이 그겁니다. 예, 다 뭉치면 돼요. 지금이야 뭐 이제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저 차명진 전 의원 그 유튜브 하시는 데 가면 아주 또 차명진 지지하시는 분들이 차명진 의원이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잘하고 있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명진 의원도 좀 개방성이 없다는 건 있어. 잘하긴 잘하죠. 그런 분들이 아마 유명한 분들이라서. 네. 저도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최종 논리는 고맙고요. 감사합니다.